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HBM 패키징 이 기업은 한미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강한 종목군들을 찾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앞으로 높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과 그 종목의 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1,6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업종에 대한 총정리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제약 바이오까지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이슈들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준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해당 자료집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색이 오픈 AI와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죠. 세계 최대 국부펀드 가운데 한 곳인 싱가포르의 테마색이 오픈 AI와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테마색 고위 간부들이 올트먼 CEO를 최근 수개월간 여러 차례 만났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최근 수개월간 올트먼 CEO가 현재 중동부터 여러 국가들을 돌면서 AI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죠. 테마색의 오픈 AI 투자는 올트먼이 추진 중인 반도체 생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I 구축과 훈련에 필수적인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투자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놓쳤던 기회를 잡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도권이 어떻게 재편되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현재 놓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바로 AMD입니다. 그런데 그 AMD가 이번에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립니다.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AMD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죠. 미국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이 AMD가 수출하려는 칩은 미국이 수출 제한 규정을 걸었던 거에 맞춰서 중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성능을 하향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재 시장에 납품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당국이 이 칩에 대해서 이거 성능이 여전히 너무 높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지만 이 칩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규제 그리고 AI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AMD가 중국 시장을 노리듯이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준비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자체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 핵심은 수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첨단 5나노 반도체를 생산을 준비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빠르면은 올해 안에 차세대 스마트폰 프로세서 제조에 나설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지주사인 SMIC가 화웨이가 디자인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라인을 상하이에 건설하고 있죠. 자, 문제는 중국, 너네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미리 사들여 놨습니다. 그랬던 장비를 이용해서 5나노칩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TSMC나 삼성전자처럼 이미 3나노나 이런 식으로 더 높은 등급의 반도체 칩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중국이 현재 반도체 자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스스로 반도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미국이 규제를 함에 따라서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빠른 개발의 진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 910B는 엔비디아의 AI 칩 대체제로 현재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빅테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우리한테 먼저 줘라 이거겠죠.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도 그리고 7나노 기술로 제작된 기린 9000S 프로세서를 중국 SMIC가 현재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산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MIC는 화웨이는 AI 칩 생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당 AI 칩을 살려는 기업들은 많은데 이게 수율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살려는 기업들은 줄을 섰는데 혼자서 거의 높은 수율로 만들어도 수율을 맞출까 말까인데 수율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업계는 어센드 칩에 대한 수율이 20% 초반대 수준에서 정체 중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반도체 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러한 기업들 말고도 이번 인텔도 삼성의 파운드리를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파운드리 산업도 현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첨단 반도체를 지금 AI 칩을 제조를 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기업들이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1.8나노 공정의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전자가 내년에 2나노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의 선두로 나서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도 당연히 지지 않겠죠. ARM과 협력을 강화해서 GAA 공정기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은 수율입니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수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는 고객 수가 한정적이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팽창할 때 우리가 수율이 높아야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즉 수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반등하기 위해서는 3나노에 대한 수율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이 60%대로 알려져 있긴 한데 현재 GAA 방식의 공정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상으로는 50%대 중후반 수준으로 수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산을 이어가면은 실질적으로 10개를 만들면은 5개에서 6개가 정품이고 3, 4개가 불량이라는 뜻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최근에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이 계속되고 있죠. 즉 성능뿐만 아니라 수율에 따라서 수익성이 결정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HBM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 있죠.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수율, 성능 등 3박자를 고루 갖추면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HBM에 대한 수율이 현재 60%에서 70% 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만드는 D램의 황금 수율인 80%에서 90%를 하회하고 있고요. 수율이 60%에서 7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물론 HBM에 대해서만요. 그렇기 때문에 HBM의 업계는 현재 후공정 생산 능력이 지난해 말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율만 좋아지면은 늘어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수율에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밀 병기를 꺼냈다. 뭐죠? 바로 내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반도체 공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적용해서 운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공개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현실과 동일한 대상을 만들어서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가상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즉 TSMC보다 현재 뒤처져 있는 반도체 수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사가 비밀 병기로 꺼내놓은 이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핵심 공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미세화되는 공정 수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은 수율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삼성만 그럴까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2022년부터 가우스랩스의 AI 기반 가상 계측 솔루션을 도입해서 품질 변동폭을 약 29% 정도 개선을 합니다. 이 반도체 계측이라는 게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생산 공정별로 제대로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뜻하는데 이 가우스랩스가 공개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존 AOM을 향상시켜서 예측 정확도도 높여서 공정 산포 개선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경쟁은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고도화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자체가 이 기술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그와 관련된 수혜주를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ISC죠. ISC는 반도체 솔루션을 주력 사업으로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패키징 공정까지 마친 반도체를 테스트 소켓을 통해서 불량 여부를 판단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불량이고 이거는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불량이고 이런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팹리스 기업이나 종합 반도체 제조사에게 수율과 불량 원인 등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ISC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수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에서 같이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점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현 시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다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용약관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최소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적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를 받아본 적이 너무 많다, 개인정보 적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는 구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편하게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 정리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집 누르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이 투자 전략 리포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리포트 내용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자료집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제가 직접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그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부터 해당 종목을 지금 왜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종목 추천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전 급등 뉴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